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깊이를 여행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풍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미국 경제에서 단 1년 만에 약 8조 원에 달하는 거금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조용히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인들의 이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전쟁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연속 자동차, 항공, 철도를 이용해 미국 국경을 넘는 캐나다인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한때 캐나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미국의 관광 벨트 전체가 이제는 수요 감소, 호텔 공실률 증가, 컨벤션 예약 취소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부 관료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관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캐나다의 평범한 가정, 은퇴한 노부부,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비력을 무역전쟁의 한복판에서 강력한 경제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캐나다인들의 이 조용한 반격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과연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향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 소비자들의 반격은 단순히 여행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구매자들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오랜 충성심마저 제고하기 시작했고, 이는 북미 전체 자동차 공급망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대중의 감정이 이끄는 전방위적인 경제적 대응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관광, 소매업에 이어 이제 자동차 시장까지 그 압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 수십억 달러의 소비를 붙잡아두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북미 경제 전체에 울리는 구조적인 경고음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캐나다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보내든 별다른 저항 없이 흡수해줄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오랜 믿음과 가정은 이제 미국 경제의 핵심 부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그 금융적 피해는 더 이상 이론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존했던 미국 국경 지역 주들에서는 경기 둔화의 충격이 임금, 세수, 그리고 지방정부의 예산까지 연쇄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오직 국경을 넘어오는 쇼핑객들을 위해 존재했던 대형 쇼핑몰들은 지속적인 방문객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캐나다인들의 꾸준한 여행 흐름에 맞춰 사업 모델을 구축했던 지역 공항들은 이제 항공편 축소와 운영비 삭감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미국에게 더 깊은 문제는 단순히 사라진 관광 수입만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침식입니다. 투자자들이 캐나다의 수요를 더 이상 보장된 상수가 아닌 불안정한 변수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자본의 흐름은 바뀌고 신용 위험은 증가하며 장기적인 계획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수동적인 파트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신뢰가 무너졌을 때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적인 손실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여행객 감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다음 단계의 충격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극소수만이 인정할 준비가 된 방식으로
미국 제조업의 심장 그 자체를 타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노 재팬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개인의 소비 선택이 모여 국가적 메시지를 만들고 상대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던 바로 그 경험 말입니다. 캐나다인들의 행동은 바로 그와 같은 국가적 자존심과 정치적 신념이 결합된 소비 운동이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더 이상 상업과 정치를 분리하려는 침묵의 구매자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매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적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하며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돌려세운 모든 1달러는 하나의 신호이며 캐나다 내에서의 모든 국내 구매는 경제적 자기방어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입는 피해가 여행 부문을 넘어 한때는 건드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이유입니다. 이 변화의 규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수요는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를 외부에서 지지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둥 중 하나로 기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둥이 약해지면 미국 내부 소비에 대한 압박은 가중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내수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 차입 비용 증가, 가계부채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캐나다 수요의 상실은 단독적인 손실이 아니라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이 순간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보복이 공식적인 무역 제한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관세는 협상을 통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제재는 외교를 통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민이 감정적으로 특정 시장에서 분리되면 그 행동은 정치적 계기가 사라진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가 이제 두 번째이자 훨씬 더 불안정한 압력의 물결에 직면한 이유이며 그 압력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여겨졌던 산업의 핵심부를 직접 강타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은 이제 차고 자동차 대리점, 그리고 조립 라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조용히 자동차 선호도를 재조정하면서 미국 제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자동차 브랜드는 캐나다를 단순한 수출 시장이 아니라 북미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 인식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구매자들이 미국 브랜드 차량에서 등을 돌리면 그 피해는 전 시장의 판매 실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체 제조 생태계가 그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립 공장들은 정교하게 균형 잡힌 생산 목표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출 수요의 작은 편차만으로도 생산 계획, 초과 근무 일정, 공급업체 계약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공장 폐쇄가 아니라 서서히 퍼지는 운영상의 불안정성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수입 비용이 변동하고 보복 무역 조치가 가격 구조를 재편하면서 캐나다 소비자들은 미국 차량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매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위태로운 점은 캐나다가 역사적으로 다른 글로벌 시장이 침체될 때 안정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 수요가 부드러워질 때도 캐나다의 구매력은 종종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안정제 역할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치적 신뢰가 소비자 신뢰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장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역 전쟁은 더 이상 먼 정책 논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언사, 관세, 그리고 경제적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이 무역 전쟁의 결과를 이제 정책 채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의 구매 정체성에 깊이 뿌리박힌 변화를 통해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보장된 시장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소비자 블록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은 더 이상 북미만의 문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경제학이 구조적 무역 권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획자들은 그것으로부터 경고의 교훈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운송 및 관광 부문은 전략적인 관심을 가지고 캐나다의 수요 변화를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장거리 관광 흐름의 구조적 재편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 국제기업들은 캐나다를 단순한 미국 시장의 연장선이 아닌 반자율적인 경제 극으로서의 진화하는 역할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조립공장, 유통허브, 연구시설의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제적인 재편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가장 중대한 국면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행동 적응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합니다. 자본 형성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층은 아직 수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층이 가시화될 때 이야기는 더 이상 관광 둔화나 소비자 불매 운동에 집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철회, 프로젝트 연기, 그리고 북미 핵심부 내에서의 장기적인 전략적 디커플링에 집중될 것입니다. 관세로 시작된 정치적 대결은 이제 정부 정책을 훨씬 뛰어넘어 일상 경제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구조적인 무역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협상된 관세로부터만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충성도, 방향을 바꾼 자본, 그리고 캐나다와의 경제관계에 직접적으로 묶인 위험의 재계산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여행의 감소도 미국 제품에 대한 외면도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장기 자본의 조용한 재배치입니다. 투자 경로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반전은 드물고 북미의 경제 지도는 극적인 발표 없이 스스로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만이 그토록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무역 전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세가 대결을 촉발했지만 이제는 심리, 자본, 그리고 소비자 정체성이 그 방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와 더 넓은 세계 시장 앞에 결정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무역 전쟁의 판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대담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캐나다와 미국 모두를 수년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한 균열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야에 새로운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